안녕하십니까. 평가실 평가 2부 박현숙 팀장입니다. 2023년 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 계획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개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추진 배경, 1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 향후 추진 계획 순입니다. 먼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개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점,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 그리고 서비스를 잘못 제공할 가능성, 환자가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제공받는 서비스가 기관에 따라 질적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의학적으로 타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이 요양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요양기관에는 평가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스스로 질 향상이 어려운 기관은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비용 부담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수행 절차입니다. 평가가 필요한 항목을 신규로 선정하고 예비 평가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연간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항목별 세부 시행 계획을 공개합니다. 다음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 평가를 수행합니다. 평가 결과를 통보하고 공개 후 이의 신청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배경입니다. 과학적인 진단 방법이 보편화되어 의료 방사선을 이용한 진단 및 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장비는 질병 진단 및 치료에 매우 유용하나 이용량 증가에 따라 조영제 부작용과 방사선 피폭 등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검사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방사선 노출 빈도가 높아 영상검사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영상검사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영상검사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보시면 CT, MRI, PET 최근 5년 동안 이용량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검사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70%, 진료비는 62%, MRI 인당 검사 건수는 41% 증가하였습니다. CT, MRI, PET 모두 인구 100만 명당 보유 대수는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방사선 피폭량도 유럽연합국 대비 2.5배에 달하고 조영제 이상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입니다. 2018년에 평가 지표 및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예비평가 수행을 하고 2022년 의견 수렴 회의를 거쳐 세부 시행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차 평가 세부 시행 계획입니다. 평가 대상은 2023년 7월부터 9월 3개월간 진료분입니다. 대상 기관은 평가 대상 기간 중 CT, MRI, PET 장비를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고 영상 검사를 청구한 기관입니다. 대상 환자는 CT, MRI, 펫 검사를 시행한 입원 및 외래 환자입니다. 다음으로 평가 지표입니다. 총 14개 지표로 평가 지표 5개, 모니터링 지표 9개입니다. 평가 지표는 과정 지표 4개, 결과 지표 1개이고 모니터링 지표는 구조 지표 4개, 과정 지표 3개, 결과 지표 1개, 중장기 지표 1개입니다. 항목별 상세 내역은 뒤에서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입니다.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와 인력시설 장비 현황 신고 자료, 의무 기록 등에 근거한 조사표를 활용합니다. 청구 자료와 현황 신고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 기록 등에 근거한 조사표는 요양기관이 작성한 기관조사표와 환자조사표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기관조사는 전수조사 예정이고 환자조사표는 표본조사 예정입니다. 환자조사표 제출 대상 선정 등은 추후 검토 예정입니다. 조사표는 이 평가 시스템 및 히라 이폼 시스템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지표별 상세 내용입니다. 지표 1,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 평가 실시율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영상 검사 전에 과거력, 신장 기능 검사 등 환자 평가를 시행한 비율입니다. 조영제 부작용은 이전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작용이 생겼던 약제를 피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어 선정하였습니다. 평가 대상은 조영제를 사용한 CT, MRI 검사입니다. 평가 내용은 신장 기능 검사 및 평가 항목을 포함한 환자 평가 서식으로 환자의 과거력 등을 확인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 평가 서식은 평가 항목이 포함된 제출이 가능한 서식이면 가능합니다. 신장 기능 검사는 조영제 검사 전 180일 이내에 실시하면 포함됩니다. 지표 2, MRI 검사 전 환자 평가 실시율입니다. MRI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검사로 금속성 물품으로 인한 환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검사 전 환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항목이 포함된 내용으로 제출 가능한 검사 동의서나 검사 설명서 등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지표 3, 피폭 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입니다. CT 장비의 발전으로 진단 속도와 정확성은 향상을 가져왔으나 고설량 검사의 진단 횟수 증가로 인하여 환자의 피폭 설량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포함된 항목입니다. 보유한 모든 장비에 있어 한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 시 인정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관절류의 자동 조절, 관저압의 자동 조절, 재구성 방법의 이용,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표 4,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펫 판독률입니다. 펫 장비에 대한 영상 프로토콜 및 정도 관리, 펫 영상 판독이 전문가인 핵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가 관리되고 판독되는 것은 환자의 안전 및 의료질 향상 측면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선정된 항목입니다. 펫 검사에 대한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한 건에 해당되며 파견, 순환 근무 전문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표 5, 펫 방사선 의약품 진단 참고 수준 이하 투여율입니다. 펫 방사선 의약품 투여량이 진단 참고 수준 이하로 투여한 비율입니다. 평가 대상 검사는 펫 토르소가 해당되며 진단 참고 수준은 370메가베크렐이며 과체중 환자는 별도 검토 예정입니다. 조사표 작성 시 키와 몸무게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지표는 모니터링 지표에 해당합니다. 지표 6,
영상검사의 중대 결과 보고 체계 운영 여부입니다. 중대 검사 결과는 임상적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긴급한 검사 결과를 의미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영상 소견의 경우 발견 후 즉시 해당 주치의 등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의미에서 선정되었습니다. 평가 대상은 CT, MRI, 펫 모두 해당됩니다. 지표 7. 펫 촬영 장치 정도 관리 시행률입니다.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합한 정도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방사선 과피폭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적정량의 방사능으로 최적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선정하였습니다. 산출은 전체 펫 장비 수 대비 1일 정도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장비 수 비율입니다. 1일 정도 관리 항목은 테이블 이동 점검, 항온 항습기 작동 점검 등 총 12개 항목입니다. 세부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표 8.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 평균 CT, MRI 판도 건수입니다. 산출 방법은 CT, MRI 판도 건수를 영상의학과 전문의 수로 나눈 값입니다. 과도한 판독은 질 저하와 이에 따른 잘못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되고 환자 안전에 부적정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서 선정된 항목입니다. 전문의 근무 유형별 산정 방법은 상근인 경우 1인, 비상근인 경우 0.5인으로 인정됩니다. 지표 9. 기관별 보유한 CT, MRI 장비당 촬영 횟수입니다. 고가 의료 장비에 관한 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한 의료 자원의 적정한 활용이 필요하여 선정한 지표입니다. 평가 대상은 CT, MRI이며 산출 단위는 월 평균입니다. 지표 10. CT, 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입니다. 응급실 또는 입원해서 촬영한 검사 건수 대비 촬영일 이길까지 판독 완료한 검사 비율입니다. 외래 환자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적시에 보고된 영상검사 결과는 치료 계획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되며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가능하게 하므로 선정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CT, MRI는 제외입니다. 지표 11은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입니다. 선량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환자 선량이 기준선을 넘을 경우 경고창 생성 등 환자 안전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대상 장비는 CT에 해당합니다. 지표 12.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입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가 의료기관 내에 의료 방사선 관계 종사자와 의사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비율입니다. 수시 출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에도 CT 처방으로 인한 환자의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기관 내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평가 대상 검사는 CT이며 교육 시기는 연 1회 실시하며 내 외부 교육 및 온라인 교육도 포함합니다. 지표 13. 동일 부위 재촬영률입니다. 동일 부위 재촬영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동일 기관에서 동일 부위 재촬영률. 둘째, 타 병원에서 촬영한 후 동일 상병으로 평가 대상 기관으로 전원하여 동일 부위 재촬영률. 셋째, 평가 대상 기관에서 촬영한 후 타 기관으로 전원하여 동일 부위 재촬영을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동일 기관에서 동일 부위 재촬영은 30일 이내, 90일 이내 재촬영한 경우로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전원 환자 동일 부위 재촬영은 CT, MRI를 촬영 후 30일 이내에 재촬영한 환자 수 비율입니다. 동일 부위 재촬영률을 지표로 선정한 근거입니다. 영상검사는 의료 방사선 피폭을 동반하므로 환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로움보다 이로움이 더 커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검사만을 실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재검사는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및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지표 14. 영상정보 교류 시스템 참여 여부입니다. 영상정보 교류 시스템을 통해 타 요양기관에서 시행한 영상검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중복 촬영을 줄일 수 있어 선정되었습니다. 평가 대상 검사는 CT, MRI, 펫입니다. 참고로 영상정보 교류 시스템이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진료정보 교류 사업 중 영상정보 교류 시스템을 의미하며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때 영상정보 파일과 판독소견서를 함께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평가 대상 기간입니다. 대상 기간 중에도 이 평가 시스템 또는 히라 이폼 시스템을 통한 상시 평가 자료 작성이 가능합니다. 평가 대상을 확장하여 2024년 3월부터 조사표를 수집, 2024년 6월부터 신뢰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논의를 통해 2025년 3월부터 평가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관련 자료는 이 평가 시스템 평가 알림방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문의할 내용은 평가실 평가 2부 영상검사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표 작성 방법에 대하여 평가 2부 이덕순 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가 2부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담당자 이덕순 과장입니다. 조사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표 안내는 조사표 작성 방법과 작성 경로 두 챕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표 작성 방법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 작성 방법은 요양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변경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용어 정의입니다. 조사표란 청구 명세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임상정보 수집을 위한 서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요양기관 실무자가 해당 기관의 평가 대상 환자의 임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조사표 작성은 2024년 3월 시행 예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도 점검이란 조사표 작성 대상 환자 중 일부의 의무기록을 제출받아 작성된 조사표와 대조하는 과정입니다. 신뢰도 점검 과정은 심평원에서 작성된 조사표 일부를 무작위 선정하여 해당 요양기관에서 실제 의무기록을 요청하며 요양기관에서 선정된 환자의 의무기록을 제출하면 조사표 내용과 의무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자 선정입니다. 청구 명세서를 통하여 CT, MRI, 펫, 검사료를 청구한 명세서 추출과 위 명세서와 분리된 명세서를 추출하여 합산합니다. 제외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기간인 2023년 7월에서 9월 진료기간 동안 입퇴원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검사 청구건이 CT 30건, MRI 및 펫 10건 이하인 경우 해당 건을 제외한 후 표본 추출을 통하여 선정합니다. 단, 표본 대상 선정 및 추출 방법 등은 추후 검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조사표에서 장비 설명드리겠습니다. 1. CT입니다. CT는 크게 보유 유무, 피폭 저감화 프로그램 및 선량 관리 프로그램 사용 유무로 구성됩니다. A1-1 CT 보유 유무입니다. 보유한 경우 유 표기 후 콘빔 CT를 제외한 총 장비 대수를 작성하며 미보유 시 무 표기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A1-2 CT 현황입니다. CT를 보유한 경우
제조 연도와 실제 사용 여부를 작성하며 실제 사용 시 유효표기 후 모델명을 입력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표기합니다. 피폭 저감화 프로그램은 관전압 자동 조절, 관전류 자동 조절, 재구성 방법의 이용, AI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여부는 중복 선택이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없음을 선택합니다. CT 현황은 보유한 장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A1-3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유무입니다. 선량관리 프로그램 사용 시 유효표기하며 프로그램명 및 제조사는 프리텍스트란에 작성합니다. 또한 선량관리 프로그램과 연결된 CT 장비수를 기재하며 이는 팍스와 연동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기간조사표 2. 펫 장비 관련입니다. 펫은 보유 유무, 펫CT 부문의 피폭 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 1일 정도 관리, 시행 여부를 작성합니다. A2-1 펫 보유 유무입니다. 펫 장비 보유 시 유효표기 후 총 장비 대수를 기재합니다. 미보유 시 무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A2-2 세부 현황입니다. 펫 MRI, 펫CT 장비별 보유 장비수를 기재합니다. A2-3 펫CT 현황입니다. 펫CT의 경우 제조 연도와 실제 사용 여부를 작성하며 사용 시 유효표기 후 모델명을 입력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표기합니다. 피폭 저감화 프로그램 사용 여부는 중복 선택 가능하며 미사용 시 없음을 선택합니다. 펫CT 현황 또한 보유한 장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A2-4 1일 정도 관리 시행 여부입니다. 시행하는 경우 시행 표기 후 해당 장비 대수를 작성합니다. 기간조사표의 안전 및 교육 설명드리겠습니다. 3. 보고체계입니다. 중대 결과 보고와 조영제 부작용 발생 시 보고 관련입니다. B3-1 중대 결과 보고 체계 및 B3-2 조영제 부작용 발생 보고 체계 유무는 관리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유효표기 후 그 형태를 프리텍스트란에 작성합니다. 중대 결과 보고 체계 예시로 시간별 회신율 관리 등 보고 규정 등이 있고 부작용 발생 보고 체계 예시로 부작용 발생 후 대처 과정 기록 등 사후 관리 관련 내용 등이 있습니다. 4. 의료 방사선 안전관리 교육 실시율입니다. C4-1 교육 실시 유무입니다. 2023년 9월 30일 이전 1년 이내 시행한 온라인 교육, 대면 또는 집합을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 유효표기 후 교육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때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교육 실시에 대한 기록 유무는 교육 시행 결과 보고서 등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유효표기, 그 형태를 프리텍스트란에 작성합니다. 그리고 C4-2 교육 대상 인원수와 C4-3 교육 실시 완료 인원수를 작성합니다. 기관조사표 작성을 마치고 환자조사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 기본 정보와 검사 정보입니다. 먼저 환자 기본 정보에서 의사 구분, 진료과, 차트 번호는 요양기관의 편의 목적으로 필요시 입력합니다. 조사 번호 및 1. 환자 성명부터 6. 청구 상병 코드는 심평원 기재사항으로 수정 불가합니다. 7. 환자 정보 확인은 조사표 조기 종료 관련 내용으로 평가 기간 내 외래, 입원, 퇴원일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기 종료에 해당합니다. 다음 검사 정보입니다. 동일 환자가 여러 종류의 검사를 시행했을 경우 기준 명세서에 해당하는 검사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CT, MRI, 펫,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CT와 PET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B1-1 CT를 선택하고 B1-3 PET에서 PET MRI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조사표의 CT 부문입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검사 일자와 판독 완료 일자 기준으로 판독 소요일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1. 검사입니다. 응급실 또는 입원 환자의 검사 일자 및 검사명, 검사 부위를 작성하며 외래 환자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한 경우 첫 번째 시행한 검사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C1-4 검사 부위는 동일날, 동일 시간에 여러 부위를 동시에 촬영한 경우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2. 판독입니다. C2-1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을 시행한 경우 유표기 후 판독 완료 일자를 작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1-2 검사 일자와 C2-1-1 판독 완료 일자 기준으로 판독 소요일이 계산됩니다. 환자 조사표 3.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여 CT 검사를 시행한 경우 작성하며 조영제 사용 유무에서 무 선택 시 CT 검사 관련 조사표는 종료됩니다. C3-2 환자평가 기록 유무는 제출 가능한 경우 유표기 후 환자평가를 시행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C3-3 환자평가 항목은 동그라미 1에서 20번 중 해당 사항만 표기하며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과거력 및 병력 유무는 1에서 13번, 투약력 유무는 14에서 19번이며 20번 기타는 프리텍스트란에 작성합니다. C3-4 신장기능 검사는 조영제 사용 CT 검사 전 180일 이내 실험 크레아티닌 또는 사구체 여과유린 GFR을 시행한 경우 표기합니다. 환자 조사표의 MRI 부문입니다. CT 검사와 동일하게 검사 일자와 판독 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판독 소요일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1. 검사입니다. 응급실 또는 입원 환자의 검사 일자 및 검사명, 검사 부위를 작성하며 외래 환자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해당 검사를 여러 차례 시행한 경우 첫 번째 시행한 검사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D1-4 검사 부위는 동일날, 동일 시간에 여러 부위를 동시에 촬영한 경우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2. 판독입니다. D2-1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유무는 시행한 경우 표기 후 판독 완료 일자를 작성합니다. 환자 조사표 3. 조영제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여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작성하며 조영제 사용 유무에서 무 선택 시 MRI 전 환자평가로 이동합니다. D3-2 환자평가 기록 유무는 제출 가능한 경우 표기 후 환자평가를 시행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D3-3 환자평가 항목은 동그라미 1에서 10번 중 해당 사항만 표기하며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10번 기타는 프리텍스트란에 작성합니다. D3-4 신장기능 검사는 조영제 사용 MRI 검사 전 180일 이내 실험 크레아티닌 또는 사구체 여과율 GFR을 시행한 경우 표기합니다. 환자 조사표 4. MRI 검사 전 환자평가입니다. D4-1 환자평가 기록 유무는 제출 가능한 경우 표기 후 평가 일자를 기재합니다. D4-2 환자평가 항목은 동그라미 1에서 12번 중 해당 사항만 표기하며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12번 기타는 프리텍스트란에 작성합니다. 환자 조사표의 PET 부문입니다. 1. 검사입니다. 검사 일자는 기록이 있는 경우 표기하며 의무기록 등에 기재된 정보 기준으로 검사 일자를 작성합니다.
2. 방사선 동위원소입니다. FDG 투여량 기록 유무는 환자에게 투여한 용량 기록이 있는 경우 유 표기 후 투여량, 키와 몸무게를 작성합니다. 아래의 방사선 동위원소 단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사표 작성 방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표 작성 경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가 2부 이승희 대리입니다. 조사표 작성 경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사표 작성은 먼저 이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이평가 시스템 접속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린 뒤 주요 연계 업무의 이평가 시스템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소창에 이평가 시스템 URL을 직접 입력하시어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URL 주소는 설명의 책자 참고 바랍니다. 이평가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먼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하셨던 요양기관은 바로 로그인하시고 처음 접속하시는 요양기관 담당자께서는 먼저 인증서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로그인하신 후 조사표 작성자 등록을 위해 상단에 평가 조사표 관리를 클릭해 주십시오. 이어서 적정성 평가의 조사표 작성자 관리 탭을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표 작성자 관리의 사용자 정보 관리 탭을 선택하시면 새 창이 뜨고 신규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묻는 창이 뜨면 동의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존에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던 관리자께서는 로그인 후 사용자 권한 설정 부분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새로 등록하시는 관리자의 경우 요양기관 담당자 핸드폰 번호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인증을 하고 난 뒤 사용자 정보관리 탭의 사용자 권한 설정 항목에 평가 항목 영상 검사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평가 항목당 항목 관리자는 1명이며 항목 관리자란에 체크 표시를 하셔야 조사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제출용 조사표 작성입니다. 항목 관리자 지정이 끝났다면 다시 상단의 평가 조사표 관리를 선택한 후 적정성 평가의 제출용 조사표 작성 탭을 클릭해 주십시오. 작성 대상 목록과 상세 정보란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작성 대상 목록은 요양기관의 평가 대상 항목 목록이며 상세 정보는 선택된 적정성 평가의 현황입니다. 조사표 작성을 위해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 조사표명을 더블클릭하거나 우측 하단에 작성 목록을 클릭해 주십시오. 해당 요양기관의 조사표 작성 대상 목록이 화면에 나타나면 환자 성명을 클릭하시어 조사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 기간은 2024년 3월 예정으로 관련 문의사항은 콜센터로 문의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사표 작성 경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표 작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설명의 책자 또는 평가 알림방에 첨부한 자료에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 내용의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가운영실 평가정보부에서 새로워진 히라 이폼 시스템을 활용한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릴 순서는 개요, 히라 이폼 시스템 소개,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히라 이폼 시스템 제출 안내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평가자료 수집 근거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는 건강보험법 제47조 4에 의거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동법 제96조에 의거하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 지급 기준에 관한 곳이 제8조를 근거로 평가자료 제출 요청을 전자기록 장치나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평가자료는 수기 작성 기반의 조사표를 사후 제한적인 자료 제출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신속한 평가 산출을 위해 이폼 시스템을 통한 평가자료 수집 체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이평가 시스템은 평가 대상 기간 이후에 조사표를
에피소드 단위로 수기로 작성하거나 엑셀 업로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폼 시스템은 병원 정보 시스템과 매핑하여 심사평가 표준서식이라는 서식을 통해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청구 명세서 단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020년부터는 의료기관의 병원 정보 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히라 이폼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 폼 시스템을 통해 모든 평가 항목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히라 이폼 시스템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히라 이폼 시스템은 의료기관의 병원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평가에 필요한 진료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에이전트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표준서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서식이란 진료비 심사, 적정성 평가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진료 정보를 항목 명칭이나 코드로 표준화해서 만든 서식으로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각종 진료 기록이 표준화된 형태인 심사 표준서식이 있으며 심사 표준서식과 연계 가능한 정보 이외에 적정성 평가 항목에 특화된 정보 수집을 위한 평가 표준서식이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으로 구분됩니다. 적정성 평가를 위한 표준서식은 평가 항목별 필요한 평가 표준서식과 심사 표준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별로 제출해야 하는 표준서식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경우 현재 평가 표준서식을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공개 예정입니다. 표준서식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서식이란 조사표의 항목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작성 요령을 서식화한 것으로 레이아웃과 기재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준서식 레이아웃은 문서 공통정보와 진료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서 공통정보는 명세서 연계 정보 및 환자 관련 정보로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고, 진료 정보는 외래, 입원, 검사, 간호 관련 정보로 기재 형식에 따른 항목값입니다. 표준서식은 서식마다 기재 형식이 제공됩니다. 기재 형식에 따른 필수 여부 구분, 모드 등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되어야 표준서식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재 형식에는 모드, 구분, 키값 등이 있는데 모드는 자료의 기재 범위를 나타낸 것이고 구분은 자료의 필수 여부를, 키는 요양기관의 진료정보 항목과 표준서식 항목을 매핑하기 위한 값입니다. 항목명 앞에 99라고 표시된 부분은 최대 99개의 로우를 추가하는 기능으로 99개의 줄까지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정성 평가 자료를 표준서식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병원 정보 시스템의 진료 정보와 평가 항목별 필요한 표준서식을 매핑하는 전산 개발 작업이 필요합니다. 퇴원 요약 자료를 예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기관 병원 정보 시스템의 입퇴원 요약지에서 주증상, 입원 사유 및 치료 경과가 표준서식인 퇴원 요약 자료의 주호소, 입원 경과 및 치료 과정에 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발에 관련된 내용은 히라 이폼 에이전트 개발 가이드를 참조하여 의무기록 정보와 표준서식에 각 항목을 매핑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제출 흐름도입니다. 이 평가 시스템에서 평가 자료 제출을 신청하고 의료기관의 병원 정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표준서식 형태로 추출, 연계해서 히라 이폼 에이전트를 통해 자료를 전송합니다. 이후 제출된 표준서식을 통해 오류 확인과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조사표 수집 대상자와 매핑 후 최종 조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업무 흐름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평가 시스템에 접속 후 표준서식 조사표 관리, 표준서식 제출 신청, 제출하고자 하는 평가 항목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표준 서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병원 정보 시스템의 정보를 표준 서식의 형태로 추출, 연계하여 전송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요양기관의 전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준 서식의 형태로 추출, 연계된 데이터는 히라 이폼 에이전트를 통해 자료를 전송하시면 됩니다. 히라 이폼 에이전트를 통해 전송된 표준 서식지는 이 평가 시스템의 표준 서식 제출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출된 표준 서식지에 오류가 있거나 조사표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SMS로 오류 안내를 드리며, 오류 내역은 표준 서식 오류 수정 요청 또는 조사표 변환 오류 수정 요청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표준 서식지들은 평가 조사표로 변환되어 상시 모니터링 조사표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표준 서식으로 제출해서 상시 조사표로 변환된 대상자와 최종 조사표 수집 대상자를 매핑하여 평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이폼 시스템 자료 제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대상 기관, 대상 환자는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세부 시행계획 공개 내용과 동일하며 평가 표준 서식은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자료를 이폼으로 제출을 희망하는 기관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평가 표준 서식 공개 시 제안내 예정입니다. 이폼 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자료 제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히라 이폼 시스템 활용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표준 서식 제출 신청은 필수이며 신청 기간에 한해서 제출된 표준 서식을 평가 조사표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서식 제출 신청 후 해지도 가능합니다. 현재 평가 자료 제출 방식은 이폼 시스템과 이평가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제출하기 용이한 방식을 선택하여 평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표준 서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명세서 단위로 마지막으로 제출된 서식지가 조사표에 반영되기 때문에 표준 서식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